스페인어 카렌시아는 평온한 곳, 안식처, 휴식처 등을 뜻합니다. 투우장에 탈진한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숨을 고르기 위해 찾아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네님들 또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장소인 힐링 공간을 찾아 나서는 모양새가 바로 카렌시아인 듯합니다. 오늘은 시끄러운 농막 대신 15평의 공간을 농막처럼 사용 가능한 산막에 대해 알아보고 임야 토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사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우리네님들, 머릿속에 그려놓은 아담한 집과 예쁜 정원을 그리면서 거기에 맞는 장소를 찾아다니지는 않는지요? 저는 여러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공통적인 곳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경사도가 낮은 산 아래 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산자락 아래에 토지가 있고 농가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의 끝이거나 마을 외곽에 위치하는 땅들을 골랐습니다. 바로 옆에 나무와 풀이 있거나 뒤에 산이 있어 뒷산을 정원 삼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통 뒷산에 오르면 더욱 풍광이 좋아지곤 하죠. 우리네님들은 어떠한가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찾다 보니 임야와 토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면 모두 임야로 되어 있는 땅, 거의 경사가 없는 땅 즉 토임도 있었고요. 산자락에 있는 마을의 제일 위쪽에 임야 또는 밭으로 개간하고 듬성듬성 남은 작은 임야도 타겟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얼마 전 농식품부는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했다가 많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철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농막을 규제하는 내용이었고 현재 분위기는 지자체에서는 철저히 규정대로 농막을 관리하겠다는 분위기면서 예전의 농막의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없어지는 모양새이죠. 하지만 많은 우리네님들의 생각은 아직도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전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평 농막이 아닌 15평 산막은 어떠한가요? 보통은 산림경영관리사라고 합니다. 우선 임산물의 보관이나 임업인의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로 건축신고나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인허가가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또한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도로 요건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맹지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맹지라도 주변 50m 떨어진 곳에 도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지 60평의 산림경영관리사는 15평입니다. 농막은 약 6평이니 농막에 비해 두세 배 수준의 넓은 공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임업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임업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임업인이 되려면 4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첫째, 1.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두 번째,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세 번째,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네 번째,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네 번째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인데요. 임업인이지만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임업인의 자격 조건이 되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3헥타르 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권, 경영계획인가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90일 이상 임업 종사자라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시에는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임업을 경영한다면 필요 없겠습니다.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나 이체 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9,000평 이상의 임야에서 임업을 경영하지 못한다면 2번이나 3번의 자격 조건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내 땅 모퉁이에 묘목을 심거나 관리사 주변에 정원수를 심어서 관리하시면서 야생삼, 버섯, 산도라지 등등 1년에 3개월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년간 120만원 소득 못 올리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원생활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말로는 쉽지만 어디 그것이 잘 되겠나요?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친한 친구 아니면 친족 간에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풍광이 좋은 호수에 있는 땅을 봐두었던 곳이 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위성지도와 함께 해당 토지의 위치 등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찾아서 여러 정보 등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 엔진에서 디스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읍시 산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옥정호반에 자리 잡은 예쁜 장소입니다. 저쪽 아래 섬진강댐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고기반 물반이라고 소문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다리꼴 파란색 부분이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입니다. 주변 실거래가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된 내역이 없어서 여기는 인근 지역 실거래가가 소개되네요. 토지 정보를 보자며 9,421평방미터 약 3,000평 정도의 보전지역이고요. 사다리꼴 모양이고요.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로 나오네요. 영농 여건 분리농지 가축사 육지한 지역이고요. 좌측의 지도를 누르면 위성지도, 지형, 지적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지적도를 보면 갈색은 계획관리지역, 하늘색은 보전관리지역, 녹색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산지의 자세한 내용들을 더 알고 싶다면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산림정보조회에 가셔서 검색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를 기입하면 해당 지도가 나오고요. 준보전산지를 클릭하시면 노랗게 준보전산지가 표시가 됩니다. 우리 토지도 노랗게 표시가 되네요. 색깔 등에 따라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도 면적과 토지 용도도 표시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찾고자 하는 땅의 토양은 어떤 토양이며 나무들은 어떠한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공간정보 서비스를 찾아 아래쪽에 산림입지 토양도를 클릭하시면 우리 토양은 갈색 건조산림 토양으로 조사됩니다. 여기에 따라 수목이나 작물들을 선택해서 재배하시면 되겠지요. 좌측의 나무지도를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의 나무지도 수종별을 클릭하시면 우리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는데요. 소나무로 표시되는군요. 밀식 정도, 연령 등 나무의 상태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경급별을 클릭하면 우리 토지는 중경목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임상별은 침엽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밀도별, 연급별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야의 임장을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보는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다면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클릭하시고요.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 지번을 넣으시고 클릭하시면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소지에 건축가에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고요. 기본적인 토지 명세가 나오고요. 공시지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고 준보전산지라는 것도 표시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늘색으로 보여지고요. 준보전산지는 토지 테두리가 녹색으로 표시되는데 우리 토지 또한 녹색 테두리입니다.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조례 등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탐색하셨더라도 미심쩍은 내용이 있으면 저 위에 있는 지자체 도시가로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